恋の意味も手触りも相対性理論も同じ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강 시즌을 지나 벌써 3월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네요. 다들 학교 생활 적응은 순조롭게 하셨나요? 밀린 과제에 해야 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지만 그럼에도 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캠퍼스 곳곳에 피어오를 벚꽃을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작품이 어떨까 고민해봤는데 딱 맞는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다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 들어보셨죠? 2017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이 국내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당시 국내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후 신카이 마코토가 날씨의 아이에 이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작 날씨의 아이는 상대적으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 작품은 어떨지 그 귀추를 가늠해보고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닉네임과 간단한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슬램덩크 때 함께했던 다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방송 중경삼림에서 녹음한 썸머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신작 토파보기 스즈메의 문단속 1부 진행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신작 토파보기 코너에서는 영화의 초중 후반부 줄거리를 나누어서 각각의 장면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단순한 줄거리에서 좋았던 연출, 대사, 카메라 워킹과 같은 내부적 요소들을 위주로 일부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스즈메 문단속 감독이 전에 했던 너의 이름을 봤었는데요. 네. 뭔가 비슷한 느낌이다? 비슷하게 좋았다? 아니면 비슷한 느낌이다? 말 아끼시네요. 원래 약간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오케이.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저도 다다님이랑 비슷하게 평소에 잘 안 봐요. 근데 그 특유의 약간 오글거리는 감성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보면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매니아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들기만 했고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영화 내내 좀 계속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의 이름을 진짜 좋아해서 그 재작년에 재개봉했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러 갔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기대를 좀 했는데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신카이 마코토 감독 어떤 특유의 감성 이런 거는 조금 되게 대단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 영화를 안 보는 편은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란 말이죠. 오, 진짜요? 네, 근데 그 너의 이름은도 좋긴 했지만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좀 담백한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시간 달리는 소녀 약간 스토리 자체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에서 약간의 판타지를 가미한 느낌이었는데 너의 이름은부터는 약간 판타지가 바로 배경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즈메 문단속 딱 포스터 떴을 때부터 진짜 내 돈 주고 볼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포스터 자체가 너의 이름은보다 훨씬 요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진짜 볼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잘 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방송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다님, 스즈메의 문단속의 초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영화는 끝이 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어린 스즈메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고등학생 스즈메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도중 소타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폐허의 위치를 묻는 소타에게 스즈메는 과거의 사람이 살던 마을을 알려주고 그렇게 헤어지는 듯 했으나 왠지 모를 끌림에 스즈메는 소타를 찾아 홀로 그 폐허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스즈메는 실수로 요석을 뽑게 되고 요석은 고양이 다이진이 되어 도망가게 됩니다. 이 다이진은 소타를 의자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소타의 원래 몸을 되찾기 위해 스즈메와 소타가 함께 여장 떠나는 것까지가 초반부 줄거리입니다. 네, 초반부터 다양한 사건이 나오면서 몰입도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혹시 특별히 좋았던 장면이나 설정, 연출이 있을까요? 저는 초반부에 그 소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첫사랑 영화 재질 그 잡채고 약간 그때 스즈메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맞죠. 그 배경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바다 맞아요. 보이면서. 맞아. 그리고 소타랑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되게 슬로우로 보여주잖아요. 진짜 첫사랑 영화 그 잡채여가지고 제가 또 사랑에 미친 여자라서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갈까라고 되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리는 그 전형적인 남주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장발에 좀 맞아. 첫사랑 느낌의 그 순수하게 생긴 남자를 좋아하지 않나. 맞아요. 투명하게 생긴 얼굴.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런 얼굴? 뭔지 알아요? 진실한 청년일 것 같고 맞아. 술 담배 안 할 것 맨날 같고 아침에 차 먹을 것 같고. 콤부차. 저는 스즈메가 처음으로 문을 발견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막 폐허가 된 동네에 가서 소타를 찾다가 이제 덩그러니 서 있는 문을 보고 이걸 호기심에 열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안에 되게 막 하늘이랑 풍경이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진짜 기대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어릴 적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생각 같은 거를 그대로 구현해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옛날에는 그런 자연재해다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작화로 잘 옮겨진 것 같고 주로 관람하는 관객의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그 영화관에서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막 놀라는 장면에 같이 놀라고 웃을 때 같이 웃고 귀여워할 때 같이 귀여워하면서 되게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뒷문으로 미미즈가 나오잖아요. 네. 일단 그 설정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그 미미즈가 생각보다 되게 기괴하다? 맞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약간 맞아요. 묘하고 기괴하고 그냥 불쾌했어요. 그쵸. 맞아. 약간 이게 생각보다 일본 만화에서는 잘 못 봤던 특히 이런 되게 예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잘 못 봤던 장면인데 그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런 기괴하게 막 그런 모습에. 맞아요. 또 다이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이진 처음에 그 묘석을 뽑고 이제 고양이로 변해서 도망가고 다시 막 나타났을 때 그때가 진짜 고양이 너무 귀엽다. 그 후에는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났는데 그때 유일하게 네, 귀여웠죠. 그때까지만 귀여웠던 것 같고 맞아. 막 그 성우도 진짜 애기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애기예요. 우와. 너무 우와. 귀엽게 생기고 헐. 목소리가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작품 속 미미즈는 지진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런 미미즈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자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런 거 생각했어요. 내핵? 뭔지 알죠? 그 지구의 내핵 있잖아요. 그 화산 원래 폭발하면 맞아. 그런 식으로 빨간색의 맞아요. 용암 흐르듯이 그런 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형상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구과학 좀 하셨나 봐요. 저 문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약간 어떠한 그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본 열도가 하도 지진에 취약하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아까 그 다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공포스럽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약간 그 일본 열도 밑에 응축되어져 있는 에너지?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비슷하게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지진이라는 자연지재를 맞닥뜨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어떤 힘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그 미미지가 더 크고 더 막 맞아요. 솔직하게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은 공간에서 희생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무슨 와 이거 괴물도 아니고 뭔가 약간 생긴 게 액체 괴물 같기도 하고 맞아, 좀 맞아. 그래 너무 징그럽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모양을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영화 중간에 소타가 약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뒷문이 열려서 메기의 꼬리 부분이 나온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만 일본에서는 그런 메기 신화가 있대요. 그래서 우와. 약간 옛날에는 땅속 깊은 곳에 메기가 있다. 그래서 그 메기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 메기가 이제 막 꿈틀거릴 때 그런 거를 잡아주는 어떤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신이 돌로 눌러가지고 메기를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거에서 좀 따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 신기하다. 약간 우리가 동짓날 팥죽 먹는 거랑 좀 느낌 비슷하네.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다이진이 소타를 의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사물 중에서 하필이면 의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의자일 것 같으세요? 왜 의자일까요? 의자가 약간 스즈메의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 지진의 희생자였고 네. 근데 그 소타가 의자로 된 이유에는 소타도 결국 나중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이진이 약간 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미미즈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려주는데 그 네.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서 스즈메도 오해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도 어쩌면 우리가 뭐 그 지진 운이라든지 지진 날 때 그 까마귀들이 엄청 날아가는 장면도 되게 자주 나오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려는 주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게 자연재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신적인 존재여서 의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닐까. 오. 신기하다. 저는 약간 왜 하필 의자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의자가 이제 돌아가신 스즈메 어머니의 유품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스즈메한테는 소중한 물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스즈메가 소타를 좀 좋아하게 되면서 되게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복선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소중한 존재. 네, 느낌. 맞아요. 그쵸. 바다님은요? 저는 사실 그때는 그 다이진이 신인 거 존재를 인식을 못했어요. 제가 뭐 영화를 볼 당시 그냥 고양이가 나타나고 맞아요. 왜냐면 묘석도 그냥 슈슈 지나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엥? 갑자기 고양이? 이랬는데 그 주변에 의자가 있고 왠지 저 의자로 사람을 변형해 버리면 그 다리가 3개밖에 없고 잘 못 쫓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투도 약간 애기 말투고 맞아요. 되게 애기 같았거든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근데 약간 의자를 바뀌고 나서 더 잘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빨라. 근데 약간 좀 의자로 바뀐 게 살짝 좀 어이가 없네.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성우가. 약간 너무 이질감 저만 들었나요? 저도 약간 특히 막 깨어날 때 네. 키스하면서 이러는 의자에다가. 맞아요. 그리고 의자에는 입이 없고 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뭔가 있을 법한 위치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게 너무 킹받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왜 의자로 했는지, 왜 의자가 다리가 3개였는지. 근데 그냥 그 감독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란 무거운 주제를 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다운되고 또 스즈메 얘기도 엄마랑 막 헤어지고 막 슬프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치로서 의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다리가 이제 3개인 이유도 또 그런 하나의 이유도 있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스즈메가 사실 그 결핍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엄마에 대한 사랑도 있고 뭐 엄마 잃었고 그러니까 그런 결핍을 좀 의자를 통해서 메타포로 표현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 약간 영화 보면서 그냥 좀 연출자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일단 얘가 액션 연기를 계속 스즈메랑 해야 되니까 어쨌든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떤 거여야 되겠고 그리고 팔과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달려있는 애여야 되고 그러니까 의자를 선택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고민형은 어떤가요? 고민형이요? 고민형 너무 위협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공룡 거기 싸울 그냥 때 막. 장르가 그냥 토이스토리 바뀌는 거죠. 되는데요? 토이스토리잖아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또 성한 다리가 있었으면은 그 얘가 이제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스즈메의 도움이 딱히 필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하나 다리를 없앤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의자 다리 하나 없어진 게 후반부에 나올 줄 알았어요. 다리가 저도요. 없어요 맞아요, 이유가.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다리 없는 의자더라고요. 너무 그냥 당황스러워. 이유가 없이 그냥 네, 스즈메 문단속 초반부인데도 벌써 할 얘기가 이렇게 많네요. 그렇다면 썸머님, 중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스즈메와 수타는 SNS로 다이진의 행방을 추적해 규슈, 고베까지 코베부터 도쿄까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즈메는 낯선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둘은 다이진을 쫓아가며 곳곳에 열려있는 뒷문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미미즈를 막습니다. 수타는 얼떨결에 다이진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럴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죠. 이윽고 소타는 자신이 다이진을 대신해 미미즈를 봉인하는 요석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석을 당장 꽂지 않으면 큰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스즈메는 요석이 된 소타를 꽂고 지진을 막아내는 것까지가 중반부 줄거리입니다. 네, 진짜 충격과 반전의 중반부였는데요. 다들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대사, 설정이 있었을까요? 동굴에서 미미즈 나올 때 그 기괴한 소리 아, 네.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기괴한지 뭔가 음이 되게 쎄하다고 해야 되나? 쎄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싫어하시는데. 되게 너무 불쾌. 그거 너무 기괴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장르가 맞아요. 너무 공포가 갑자기 많고. 무서워지는. 갑자기 확 맞아요. 밝은 배경인데도 소리 때문에 그 극대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스즈메 눈에만 미미지가 엄청 커지는 게 막 보이잖아요. 네네. 그 도쿄 거기에서.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냥 그게 안 보이고 그늘지는 걸로 보이고 네. 완전 평범한 분위기 막 지하철 기다리고 있고 밥 먹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런 평범한 분위기랑 너무 상반돼서 음. 더 막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조력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되게 무해한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보기에 되게 편안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스즈메랑 수타가 되게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되게 찾아 헤매고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자체가 되게 괴리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대사에도 삶과 죽음이 되게 가까이 있다 하면서 이제 열쇠를 꽂잖아요. 맨날 맞아요, 얘기를 할 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약간 일본에서 지진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감독 피셜 네. 그 스즈메가 여행하면서 여러 종류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전부 여성이에요. 그게 약간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캐릭터를 이제 배치하면서 스즈메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나를 만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한. 근데 저는 그 중간에 만난 이제 그 아이 둘 데리고 계시는 그 술집 이모 선생님께서 네네. 굳이 그 선생님이 술집에서 일해야 됐을까? 맞아요. 그쵸. 얘가 지금 교복 입고 있는 미성년자인데 맞아, 진짜. 굳이 술집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오는 게 정말 별로였고요. 진짜. 이건 진짜 감독님이랑 살짝 완전 의문스러웠어요. 진짜. 맞아, 저도 진짜. 완전 띠용 갑자기? 갑자기 드레스 쫙 빼입고 내가 노래하고 막 나와서 일 좀 해. 아니 쌍둥이 맞아요. 갑자기 그 맥날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할 때까지는 분명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굳이 왜 설정을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스즈메가 고등학생이 아니었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었다면 맞아요. 조금 그랬어요. 교복도 입고 그러니까요. 있잖아. 교복 심지어. 입고 있는데 애를 거기다가 술집 알바시키는 거는 그니까요. 이건 정말 최악이었다. 맞죠.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그 분의 영화에서 한 번씩 그런 장면들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너의 맞아요. 이름에서도 그 되게 쓸모없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어. 넣어가지고 왜 교복 받고 있고 맞아요.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 3초 정도 기분이 나쁘다가 기분이 확 나빠요. 맞아. 다시 영화에 집중하게 되는. 그쵸. 왜 그러지?
뭔가 알 수 없네. 이런 게 약간 통틀어서 좀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감성 맞아요,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좀 킹 받는 약간 감성? 의문스러운. 킹 받는 것도 아니고 약간 기분이 맞아요, 너무 안 좋아. 왜 굳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약간 그 스즈메랑 소타랑 그 미성년자와 대학생이라는 것도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그게 진짜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거 이따가 얘기 또 나오죠. 그렇죠. 네. 신랄하게 한번. 근데 전 또 이것도 이해가 안 갔던 네네. 게 도대체 이모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진짜. 그쵸. 이모는 애가 교복 입고 일본 열도를 막 돌아다닐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니까요. 나중에 후반부에 이제 이모와 그 스즈메 간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나오면서 뭐 좀 시간을 스즈메한테 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거 너무 나중에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너무 애를 방치, 방관하고 예. 너무 방치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면은 미미지를 막아주던 요석이었던 다이진이 갑자기 소타를 요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네. 다이진은 왜 소타를 요석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최대 난제. 아니 자기 나와서 뭐 할 것도 없잖아. 고양이 몸으로 뭐 할. 그러니까요. 우리 소타 지금 대학생인데 임용고시 시험 보시 지금 4년 준비했는데 의사를 만들어 버리면 이거 말이 되냐고요. 지금 자격증부터 다시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임용고시 얼마나 빡센 줄 아세요?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쵸, 그쵸.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 몰입. 소타 엄마. 진짜.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그냥 아예 소타로 뭔가 그 운명적인 어떤 무언가 때문에 얘가 그냥 인물을 대체하게 되었다. 너무 그냥 정해진 운명이다. 이거면 모르겠는데 또 마지막에 자기가 다시 하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중간에 뭐 같이 마트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한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되게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뭔가를 지켜내야 된다. 약간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하지 않아도 약간 사람들의 연대 이런 걸로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요석으로 다시 돌아왔다니까. 너무 희생됐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 소타 요석으로 만들었다는 거 알았을 때, 네. 와 진짜 이 다이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진짜 진짜 악역. 몹쓸 놈이다. 진짜 진짜. 악역이구나. 혼내야겠네. 딱밤 때려야겠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마지막에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다이진이 그 미미지가 나오는 뒷문을 일부러 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 위치를 알려준 거다. 막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다이진 맞아요, 도대체 맞아요. 뭘까? 너무 어렵고 음.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고 영화 내용이 좀 혼란스럽게 만든 어떤 주범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냥 스즈메가 좋다. 그런 거가 이유가 되는지. 그러니까. 스즈메는 날 좋아하지 않아 이러면서 요석으로 가버리겠어. 이게 말이 되는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스즈메를 갑자기 왜 좋아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럼 스즈메가 날 싫어해 하면서 갑자기 엄청 마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낯빛이 확 변하면서 그거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 어, 예뻐지고 그러니까요. 말라지고. 갑자기 왜 그러는지. 갑자기 피골이 상접해지더라고요. 애가 왜 그러는지. 이 정도면 스즈메의 분단속이 아니라 영화 제목을 그냥 다이진의 즐거운 외출 이 정도로 바꿔야 돼요. 진짜 다이진 선생님만 신났고 지금 다이진의 반항 이런 걸로 바꿔요. 다이진의 일탈. 난 요석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이제 다시 요석으로 되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소타에 대한 스즈메 호감이 좀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말이 안 돼. 어떻게 대학생, 고등학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지금 대학생이 술 먹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수능 모의고사 공부하고 있다고요. 맞죠.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뜬금없어요. 그냥 지하철에서 안아주고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만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막 거의 목숨을 바쳐서 막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스즈메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정도로 사랑을 했나? 둘이 뭐 그렇게까지. 그랬구나. 근데 같이 있는 동안 의자로 더 많이 있어요. 그 의자를 사랑한 게 아닌가 그냥. 그러니까 의자라서 더 몰입도 안 되고 그냥 좀 의아하다. 굳이 의자를 변해야 싶기도 했어요. 차라리 그 잘생긴 얼굴 잘 만들어놓고서 왜 의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잘생긴 건 이제 한 3분 나오고 맞아요. 계속 의자인 상태로 그 감독님이 또 말해주셔. 감독님 여기저기 해명하고 다니시라 바쁘시던데. 지인이세요? 저랑 카톡으로 살짝 얘기. 그쵸. 아니 감독님 피셜 감독님이 만들 때 창작 당시에는 이제 사랑은 아니다.
전우회래요. 전우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예요. 그 좀 전우회스럽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 자기가 모르고 뽑아버린 요석 때문에 막 뒷문 닫고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자기 또래 친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걔랑 같이 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 되게 대단한 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뭐 되게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영웅 심리가 좀 표현 그래서 더 막 집착하게 되지 않았나. 스즈메가 나중에 그 요석에서 그럼 내가 하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요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막 되게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전우회라고 하기엔 너무 그쵸. 이성 간의 사랑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게 너무 최악이었다. 맞아. 막 뽀뽀도 해, 막 안아줘, 막 마지막에 그 의자에서 요석으로 되기 전에 막 난 드디어 너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결국 됐다는 듯 뭐 이런 뭐야 김은석 선생님이 해주셨나? 아니 뭐야 맞아. 진짜 뭐 세기의 사랑을 그니까요. 만난 지 한 3달밖에 안 된 거 같아요. 그니까요. 안 됐죠 사실 그냥 그게 며칠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거 진짜 2분 정도 됐어요. 2분 사람들 의자랑 계속 다녔으면서. 아니, 근데 저는 얘네가 이제 미자랑 이제 대학생이라는 설정 빼고 네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이해가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약간 엄청 큰 이유가 필요하고 엄청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 약간 낭만적이다. 약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문구 중에 하나가 사랑은 보통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오, 약간 로맨티스트. 짧은 시간에도 엄청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랑이라는 감정이 보통 그런 거니까. 그쵸. 너무 멋있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쵸. 그러면 고딩이었으면 안 됐어요. 네, 그건 안 제 돼요. 생각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스즈메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요소를 많이 넣었잖아요. 이 남자를 좀 좋아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증거를 되게 많이 맞아요. 보여주는데 맞아요. 소타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그 결국에 너를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속 그냥 맞아요. 의자였어요. 소타 씨는 그냥 우직한 의자. 그냥 할 일을 하고 문 닫고 그냥. 잠 오래 자는 의자. 잠버릇이 괘씸한 의자. 맞아요. 그래서 맞죠. 약간 그 부분이 감독님이 좀 신경을 쓰신 게 아닌가. 아. 너무 대놓고 로맨스로 가면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맞아요, 안 맞아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로. 진짜. 근데 듣고 보니까 굳이 스즈메가 고등학생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건 약간 동일본 대지진 시즌이랑 이렇게 맞추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 왜냐하면 아기 때야 예,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소타를 미성년자로 만들었어야 되죠. 그니까요. 그냥 고딩끼리 연애하는 게 맞아요. 그쵸. 너의 이름은에서는 둘 다 고딩이니까 그쵸. 막 되게 티격태격하면서 막 서로 막 맞아요. 얼굴에 낙서하고 이러다가 얼마나 풋풋해. 네, 결국 사랑에 빠진다 이러니까 정말 풋풋하다 이러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의자에 앉을 때 막 그 소타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짜증나요. 생각해보니까 화가 잔뜩 나. 진짜 최악이야. 너무 짜증나. 네,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답게 또 예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작화가 있는지 뭐 이런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식 작화를 좋아하는 편인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피터님이 얘기해주셨듯이 네. 그 저세계의 그 하늘? 그 진짜 너무 예쁘게 표현됐고 맞아요. 적절한 보라색과 파란색 그게 너무 예뻤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오.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 음식을 왜 이렇게 잘 그릴까요? 아, 진짜. 맞아요. 그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에서도 막 진짜 맛있는 맞아요. 음식들 많이 나오고 맞아요. 토토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기억나요. 그 볶음 우동. 맞아. 거기에 사라다 넣어 먹는다고 자기 집 맞아요. 맞아. 너무 맛있어 보여. 맞아요. 막 배고프더라고요, 약간. 그쵸. 다다님요. 저는 그 스즈메 집 있는 그 바닷가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장면. 아, 너무 네. 예뻤어요. 진짜 거기 진짜 그런 건 진짜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진짜 아까 말한 그 첫사랑의 그 음. 장면과 진짜 그 풍경과 음. 그 너무 잘 예뻤다. 맞아, 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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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딱 감독의 그런 음. 절정? 그런 음. 표현해낼 수 있는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맞죠.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그 다다님이 말씀해주신 그 바다랑 그게 진짜 있을 법한 장면을 되게 예쁘게 그려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저는 반대로 문 열었을 때 약간 그 보라색이랑 오로라 저는 그 장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 진짜요? 너무 약간 요란한 거예요. 요란한 스타일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약간 판타지를 섞어도 조금 섞는 거 좋아하는데 맞아. 너무 괴리가 네. 컸죠. 그쵸. 너의 이름은에서는 그냥 유성이 떨어질 때 그것도 약간 현실감 있는 그쵸. 예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세계는 너무 허구의 세계인데다가 너무 약간 눕기 딴 것처럼 나왔나요? 너무 요란해요. 맞죠. 맞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장면은 별로였습니다. 저는요 문 잠글 때 열쇠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마법진처럼 되게 맞아요. 알록달록하고 맞아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딱 잠글 때 소리가 막 너무 청량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 약간 유희왕 같아요. 아 왜 감성 파괴하세요? 맞아요. 관람차도 맞아요. 놀이공원 불 맞네. 켜질 때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명장면이죠. 그때 진짜 그 딱 하는데 싹 켜지는 게 진짜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그것도. 네, 더더욱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스즈메의 문단속 후반부의 줄거리는 어떻게 됐나요? 네, 소타를 구하겠다고 다짐한 스즈메는 얼떨결에 소타의 친구인 세리자와와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은색 털의 고양이 사다이진이 합류하게 되고 스즈메가 걱정되어 올라온 타마키 이모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즈메는 이모와 다투기도 하지만 끝내 화해하게 되죠. 다이진과 사다이진의 희생으로 다시 한번 대지진을 막아냄과 동시에 소타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스즈메는 2011년 도호쿠 지방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장소로 이동해 다녀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열려있는 마지막 뒷문을 닫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후반부 줄거리 들어봤는데요. 후반부에서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설정, 대사가 있었을까요? 그 스즈메가 이모랑 주차장에서 다툴 때 있잖아요. 그쵸. 그때 스즈메는 엄마가 없고 엄마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책임감을 이렇게 갖고 맞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마음 아팠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보면서 우리 엄마 옆에 있는데 막 보고 싶다 이러면서 엄마 봤거든요. 엄마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울컥했었어요. 뭔가 이모도 어렸을 텐데 맞죠, 사실 맞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이모도 자기- 사실 언니를 잃은 거잖아요. 언니도 맞아요. 그렇고 그 언니 자식을 키워놨더니만 도망가기나 하고 음. 파락파락 대들기나 하고 가출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고양이 비낸 것도 약간 조금 맞아요. 갑자기 막 갑자기 스릴러. 갑자기 악령 씌인 듯이. 갑자기 맞아요, 더글놀이 맞아요. 돼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지금의 스즈메가 어린 스즈메 안아줄 때 아,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아 솔직히 이때 울었다 안 울었다? 저 울었어요. 울었죠. 아, 저 무조건 울었어요. 네. 안 웃었나? 아? 다단이 안 웃었나? 진짜 눈물샘이 없어가지고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놀라네요. 저는 계속 영화 뭐야 별로다 이러면서 보다가 울고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던데. 개연성 왜 이래 하면서 울고. 맞아요. 저도 그때 눈물이 났고 네. 약간 연출도 되게 현실적이어서 좋았어요. 약간 그 다 큰 스즈메라 해도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이러면서 그쵸.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맞아요.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지진 있을 때마다 약간 그 까마귀 날아가는 거나 지진 운이나 약간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되게 섬세하게 느껴졌어요. 오, 맞아요. 저는 이모가 그 자전거 태워주면서 그 스즈메가 가야 되는 곳까지 같이 가주잖아요. 그때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진짜 제일 인상 깊은데 그냥 이모도 그냥 사실대로 사실 그냥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다. 그거 사실이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또 스즈메가 사실 이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맞죠. 또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진짜 가족들이 화해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났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스즈메가 문을 닫을 때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의 막 추억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의 막 대사가 뭐 다녀오겠습니다. 뭐 잘 다녀와 맞아요. 이런 대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너무 일상적인 대사라서 와 재난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 깨버릴 정도로 와 진짜 무서운 거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마지막에 이제 스즈메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감동적이었어요. 되게.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되게 슬펐던 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인사잖아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갑자기 슬퍼. 뒤늦게 찾아오는. 네, 중반부까지는 스즈메가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서 받은 사복을 입고 있다가 후반부 소타를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다시 교복으로 바꿔 입잖아요. 근데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교복으로 바꿔 입고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서 약간 결의를 다지는 모습에서 되게 와, 진짜 스즈메 맘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네, 또 초반엔 이제 교복을 입고 있던 스즈메가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좀 모든 게 너무 맞아요, 서툴어서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옷은 똑같지만 뭔가 달라 보인다.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전투복 입는 것처럼 어. 그렇게 느꼈고 제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도 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오. 애들이 약간 좀 어른이 되는 느낌을 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장치를 썼던 게 아닌가. 맞죠, 맞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주변 사람은 도움을 받고 네.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근데 비로소 자기가 원래 학생인데 학생다운 교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자기 자신 모습으로 이제 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교복이라는 거의 매개체가 스즈메 나이대에서 어울리는 거긴 하고 맞아요. 교복이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좀 결을 다지고 그래서 교복을 입은 스즈메가 구하러 간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었어요. 저도 완전 똑같은 해석인 게 처음에 교복 입고 있었을 때는 환복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쨌든 내가 묘석을 처음에 뽑았기 때문에 맞죠.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좀 닫고 다니고 맞아, 맞아. 사실 내 일이 아니라 쇼타이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여기저기 막 바빴어요. 혼자 혼란스럽고. 근데 이제 머리 막 묶으면서 새 교복으로 입었을 때는 이제 내가 내 의지로 행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온전한 그 스즈메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맞죠. 그게 교복으로 이제 메타포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은 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또 이모와 조카의 화해하는 이야기, 또 스즈메의 성장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이모와 조카의 화해 이야기 마지막에 풀리는 설정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까 겨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모는 도대체 어디 있었나. 그 부분에서 살짝 납득이 안 갔지만 이모랑 조카라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족같이 끈끈한 사랑을 맞아요, 느낀 게 맞아요.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또 단순히 그냥 지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즈메 막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막 엄마를 찾아다 헤매다가 실종됐다는 일도 있고 막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성장하는 모습이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첫 장면에서 나왔잖아요. 그 엄마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문 열었을 때 보이는 아기랑 성인 여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미래의 자신이었다는 게 되게 좀 좋았던 맞아요. 설정이었던 맞아요. 것 소름 같아요. 돋았어요. 진짜. 당연히 엄마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자신일 거로 생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스즈메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스토리 상으로 그때 엄마를 잃은 걸로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약간 지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초타와 함께 문을 닫음으로써 좀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다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렸을 때 스즈메랑 다 크고 나서 이제 문 닫고 다니는 스즈메가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큰 스즈메가 한 대사들이 너무 와닿아요. 막 너는 나중에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금 힘들고 그렇지만 나중엔 또 아무 일 없이 너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네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그냥 엄마를 이제 놔주고 너 일생 살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위로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일의 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그 형체가 나올 때 그 수즈메가 아 저게 나구나 내가 먼 미래에 내가 와서 얘를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나였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때가 진짜 제일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 들어가기 전에 일기장 보잖아요. 맞아요. 전에 완전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다가 문을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미래의 자신을 보고 와서 위로를 얻고 그 쓰면 또 다시 살아간 거잖아요. 그 암흑 같던 그 일기장에서 미래의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인 사다이진 씨랑 히츠지로 할아버지에 네.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은데 맞아요. 친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뭐 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느 대학 다니는지랑 무슨 학과인지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가 중고차라는 거. 그쵸 그쵸. 오픈카인데 안 다친다. 이런 정도. 도대체 소타와는 무슨 사이길래 막 차가 다 부서지고 교통사고 났는데도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는가. 그러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오픈카를 타고 딱 처음 나타났을 때 스즈메한테 하는 소리가 너 조카 아니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설마 얘가 소타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 조카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거기 또 굳이 뭐 돈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서 맞아. 오픈카를 열고 가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의아했던 게 마지막에 다 일이 끝났을 때 그 친구분의 갑자기 손목이 클로즈업이 딱 되면서 팔찌가 나오는데 솔직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만큼의 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보여준 거면 소타의 손목에도 그 팔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소타의 손목을 보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단 한 씬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의자가 되기 전에 소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전 영화로 봤기 때문에 돌려보지는 그쵸. 못했습니다. 맞죠. 너무 떡밥을 던져놓기만 한 게 아닌가. 맞아요. 진짜. 전혀 회수를 못한 거예요. 회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친구가 정말로 소타를 좋아했다면 원래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막 쫓아갔잖아요. 그쵸. 근데 네.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가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맞아요. 이게 진짜 우정? 그러니까 그리고 그 꾸진 오픈카를 덜덜거리면서 끌고 맞아. 그 말하는 고양이 둘 데리고 진짜 한 막 7시간 7시간 인가? 운전한 거잖아요. 이건 진짜 거의 천사예요, 천사. 비 오는데. 맞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진짜 저는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소타가 진짜 매력남인가 봐요. 남녀 모두에게 다 홀려버리네. 진짜. 막 의자에서 막 홀려버리고.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그 정도 매력적인 마성의 매력 있는지. 그렇죠. 도화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이진과 사다이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 다이진과 사다이진은 어떤 상징이나 의미를 갖고 있을지 또 이 캐릭터의 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그냥 해석이 너무 갈라질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진짜 떡밥을 뿌려놓고 회수를 하나도 안 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각자 생각하기 다릅니다. 제 생각엔 그냥 지진이란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건 알고 우리가 그 힘을 봉인하는 임무를 가진 또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서 막 봉인이 풀려서 누구로 막 대체하고 맞아. 막 자꾸 고양이로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막 관객들한테 혼란을 주고 맞아요. 끝난 게 아닌가. 다이지는 말을 하면 안 됐었어요. 아 진짜로. 말을 너무 많이 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진짜 너무 신경 쓰는 거든. 너무 킹받고. 맞아요. 저는 다이진의 존재는 신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얘가 지진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존재로 보이게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지진을 막게 해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 되게 신적인 존재구나 했는데 갑자기 사다이진이 나타나가지고 쟤는 또 뭐지?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약간 사다이진이 의미하는 바를 다이진에서 모두 설명을 해줬는데 굳이 쟤를 왜 넣었을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랑 그 고양이랑 만나잖아요. 할아버지는 다이진한테 존댓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소타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는데 다이진이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또 마지막으로 제나는 항상 문으로부터 시작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제나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을 제난의 매개체로 설정한 걸까요? 근데 저는 약간 재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즈메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막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 가족들은 다녀오겠다고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런 피해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가족들 분들은 뭔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다시 열고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서 그런 마음을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네요.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네. 1부에서는 스즈메의 문단 속의 줄거리를 쫓으며 내부에서 엮여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만 봐서는 느끼기 힘든 부분인 캐릭터들의 설정이나 감독의 인터뷰, 제작 비화 등 외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부에서처럼 2부도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재미난 비하인드로 알차게 꽉 채웠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작품 후반부에 나왔던 OST죠. 레드 윈프스의 스즈메 듣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스즈메의 문단속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스즈메의 문단속 내부적인 연출, 캐릭터 이야기 등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 외적인 이야기, 영화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스즈메의 문단속의 흥행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박스오피스 몇 위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녹음일 전날 기준으로 123만 명 돌파했습니다. 와. 이거는 감독이 확실히 너의 이름은이란 정말 초히트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맞아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형성된 팬층이 많기 때문에 그 맞죠, 팬들이 맞죠.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아시다시피 이번 작품은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사건을 또 모티브 삼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겐 또 특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거대 지진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일본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집계된 인명피해만 약 1만 8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수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다들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 삼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아주 옛날부터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진이라는 재난이 일본이랑 가장 밀접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소재로 삼아서 되게 일본인들에게 공감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일본인들이 보기엔 어땠을까? 저희는 남의 나라의 다른 사건 이야기인데 그쵸. 다른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을까? 이런 게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약간 보면서 일본인들 DNA 자체에 내재된 공포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워낙 네, 워낙 지진이 많았으니까. 작고 그리고 약간 그 지진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맞아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지진이 되게 자주 발생하는 나라임에도 뭔가 영화에서 막 지진 경보 울리니까 다 당황하잖아요. 막 네. 순간 무서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거 보고 진짜 똑같구나. 아무리 자주 발생하는 나라여도.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지진을 겪어본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와 그때마다 너무 무섭고 정말 동일본 대지진은 그 규모도 엄청나는데 맞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엄청 남았어요. 네, 진짜 마음이 아프고. 전 좀 반대로 생각한 게 네네.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아무리 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보음 울리고 지진이 잦아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맞아. 이어가는 게 맞아. 좀 뭔가 경각심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뭐 있었죠. 일본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게 일상인가? 뭐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진 경보 규모 6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2분도 안 해서 바로 배 띄우잖아요. 맞아요. 맞네. 네, 진짜 이게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진짜. 진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코멘터리를 한번 듣고 싶네요. 그 일본은 건물이 다 그거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저는 그 어디서 들은 건데 그 도쿄에서 제일 큰 미미즈가 나오잖아요. 네. 엄청 크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일본 안에서도 10년 안에 도쿄 부분에 동일본 대지진처럼 큰 지진이 날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실이랑 조금 겹쳐 보이면서
더 뭔가 좀 비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와 무서웠겠는데요. 그 약간 진짜? 지금 저희 백두산 터지는 네, 맞아요. 맞아, 그런 맞아, 거 맞아. 아닌가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지진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스즈메랑 소타같이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이 어딘가에는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즈메의 문단속은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와 함께 재난 3부작으로 불리는데요.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소행성이랑 충돌하는 재난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재난은 잘 일어나지 않는 허구의 재난인 거고 이제 날씨의 아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온다는 재난으로 설정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작품 모두 이제 재난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재난의 가상의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나온 재난은 일본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지진이라는 그쵸. 재난을 맞아요.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은에서도 빨간 실로 형상화되는 어떤 운명적인 사랑이 그려지는데 스즈메의 문단속에도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서로 간의 희생을 통해서 그려내지 않았나. 맞죠. 뭐 이런 개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건의 배치, 뭔가 기승전결 이런 게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의 이름은과 스즈메의 문단속 둘 다 뭔가 주인공이 가출을 하고 모험을 떠나면서 맞아요. 네,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또 소중한 사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또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소중한 사람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여정에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의 이름은에서 타키는 미차 찾기 위해서 막 그 알바 같이 하는 그 누나랑 또 친구랑 해서 같이 가잖아요. 근데 네. 스즈메 문단속에서도 이제 스즈메랑 그 소타 친구랑 이모랑 같이 셋이 또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오픈카 타고 나름 뭔가 여행처럼 되게 맞아. 그리잖아요. 노래도 그래서 틀고. 네네네 그런 게 되게 좀 둘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이름은 이제 그 보통의 로맨스 드라마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동시에 나오면서 이제 뭐 같이 교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쵸, 대신 그쵸. 너의 네. 이름은 그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네. 약간 이 스메 문단 속에는 그 의자 의자 논란 계속 의자와 사람이 아니 웃기지 않으세요? 저만 웃긴가요 이거? 저도 좀 웃기죠. 네. 그러니까 웃기려고 근데 한 거는 아끼면 근데 웃기려고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아니, 의자한테 막 뽀뽀를 막 하고 막 일어나 이러면서 이러고 근데 그것도 일어나요 의자가. 막 이렇게 기지개 펴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게 네네. 약간 사람과 사람을 맞아, 뛰어넘는 맞아, 좀 이상하죠 사실. 약간 되게 스즈메가 어. 되게 좋은 아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사물에게도 정이 이렇게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유품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맞죠. 엄마의 유품이 이게 크지 않을까요? 크기도 하고 엄마의 유품이 아니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유품이어서 이게 더 애정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 원래 소타라는 사람이 한테 좀 반했는데 이 사람이 사물을 번화해서 약간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너의 이름은 개봉 당시에 한동안 OST가 엄청 유행했었죠. 근데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도 OST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들 어떠셨는지 OST에 대해서. OST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동굴에서 미미즈 나올 때 네네네. 도쿄에 있는 미미즈 나올 때 그 네.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조금 되게 몰입하게 좋았다 해야 되나? 불쾌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왜냐하면 적절했죠. 네, 장면이랑. 적절하고 이게 되게 예쁜 화면에 기괴한 거가 튀어나오는데 오.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소리가 되게 묘하게 되게 어울리고 맞아요. 그 장면이 더 집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랬죠. 약간 매력적이라 할까? 왜 이렇게 변태같이 보이세요? 약간 미며드셨네. 사실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저는 OST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속은 좀 그래도 너의 이름은 보다는 OST가 강조되는 장면도 딱히 없었고 다양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유일하게 좀 괜찮았던 게 제목이 참새라는 OST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이제 화면 딱 꺼지고 이 노래 나오면서 타이틀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약간 좀 오 좋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네.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본 지 지금 채 2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하시네요. 네, 마지막에 나온 OST가 그나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요. 마지막 OST. 크레딧 딱 올라가면서 이제 쿠키 영상인지 아닌지 뭔지 모를 맞아요, 그 맞아요. 영상들과 함께 되게 좀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OST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없고 네. 그 열쇠로 들어갈 네네네. 가기 전에 하는 마법 주문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명대사였던 것 아, 같은데. 맞아요. 뭐지? 아래없기도 맞아, 송구하다 맞아. 어쩌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있잖아요. 엄청 여러 번 아래 없잖아요. 여러 번 아래. 많이 송구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성공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많이 불러서. 귀찮아. 맞아요. 많이 귀찮아. 맞아요. 나중에 그거 같이 본 저는 이제 그 상원님이랑 주른님이랑 같이 봤는데 아. 그 이제 영화관에 나와서 화장실 갈 때 계속 아래어깨도 장난치면서 계속 맞아요. 주문도 안 외우고 문을 왜 열었죠? 막 이러면서 진짜 재밌게 보셨네요. 최근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스즈메의 문단속 한국 개봉을 기념해서 내한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영관을 찾아가서 또 관객들하고 소통도 막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감독님이 약 6개월 정도 집필을 하면서 4번이나 수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그 영화 분량만큼의 비디오 콘티를 또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직접 그 캐릭터를 연기해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 연기에 맞춰서 그림을 넣었다고. 그래서 집에서 연기를 막 하고 있으면은 딸이 막 방에서 아빠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귀엽다고. 와 귀엽다. 저희 아빠라고 생각하면 좀 킹받는데요. 아빠 뭐해? 또 되게 여담인데 네. 그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굉장히 아직도 꾸준히 흥행 중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시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슬램덩크를 꼭 이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감독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막 소맥도 말아 드시고 김치 사발면도 드시고 아주 제대로 한국 여행을 즐기시더라고요. 200% 즐기고 가셨네요. 네, 이제 비극적인 일을 되게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되게 큰 재난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이제 영화에서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의자가 달리는 장면이랑 약간 좀 코믹한 장면들을 넣었는데 이제 그게 감독님의 의도라고 해요. 이제 그 어떤 재해를 겪더라도 결국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선사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우와. 영화 배경 있잖아요. 네네. 네. 진짜 아름다웠잖아요, 솔직히. 그 규스나 그쵸, 도쿄의 그쵸. 배경.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배경은 놀랍게도 감독 본인이 아닌 스태프들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 자신이 직접 수정할 때도 있다고 하시던데 네.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은 이를 언급하면서 배경에 스텝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너무 배경?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예뻤죠. 진짜 일본 가고 싶었어요. 그거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일본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아, 사람 진짜 있죠.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그게 있죠. 너무 잘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코로나 팬데믹이나 전쟁 등 지금은 전 세계가 재해에 둘러싸여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잔혹한 세계 속에서 개인들이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마주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도 자신의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봐주면은 정말 기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되게 낭만적인 분이시다. 그러게요. 이런 재해까지도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는 있는데 네. 영화 곳곳에 픽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런 허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동시에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즈메의 감정 그 자체만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스즈메가 하는 말이나 생각, 기분 같은 게 절대로 거짓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쵸. 지진이 되게 민감한 소재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진짜 더 희생자들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맞아요. 집중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일화들과 설정을 들으니 더더욱 영화가 다르게 보이고 또 다시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떠올랐어요. 워낙 지브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뭔가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좀 스즈메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썸머님은요? 저는 아까 제 원픽 영화 그 아. 시간에 달리는 소녀 좀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도 약간 재난은 아니지만 이 미래에서 생긴 재난 때문에 결국은 시간 여행을 와서 만나서 이제 그 주인공도 성장을 겪게 되는 얘기라서 조금 많이 겹쳐 보였어요. 다다님.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남주가 닮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남주가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러게요. 약간 일본 첫사랑상인가 보네요. 진짜. 약간 장발.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예쁜 걸 이제 담아놓은 맞아요. 영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하울이 떠올랐어요. 그 남주 보자마자. 느낌 비슷하다. 겨울님은요? 저는 그래도 신카이 마코토 감독 영화니까 뭐 날씨 아이나 별을 쪼는 아이 보면 어떨까. 이렇게 2부에서는 스즈메의 문단 속에 얽힌 일화들과 감독의 인터뷰들을 위주로 살펴보아서 더욱더 재밌게 영화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볼까요? 저는 5점. 네, 펀치 주겠습니다. 사실 펀치 처음 주는데 영화가 좀 너무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개연성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너무 악평인가?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겨울님은요? 저는 10점 만점에 6점이고 저는 그래도 드렁크예요. 근데 뭔가 뭐라고 하지?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오타쿠의 심금을 울리기엔 충분했다. 맞아. 네네네. 그 뭔가 찌르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물음표가 많이 남은 영화였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한 줄 평은 끝내 내게 키를 넘겨주지 않은 스즈메. 저는 아직 거기 못 들어갔어요. 전 남아있고 스즈메만 들어갔거든요. 스즈메 지금. 먹고 성장하고 끝나버렸죠. 네, 맞아요. 다다님은요? 저는 4점 펀치. 어. 예뻤어요 작화가. 맞죠. 작화가 역시 신카이 마코토는 신카이 마코토다. 그냥 끝인가요? 예뻤어요. 많은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지진에 대한 소재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그쵸. 4점을 준 거고 그치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실. 맞아요. 그냥 지진을 막는 영웅 둘인데 거기에 부가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가족의 뭐 다이진 뭐 여러 부가적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너무 좀 혼란스러웠다. 음. 그래서 저는 4점. 맞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썸머님은요? 저는 7점 드리고요. 오, 제일 높은 점. 그러게요. 저도 개연성 부분에서 되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면 되게 명성도 높고 일본 안에서는 벌써 1000만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감독 입장에서 사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그 소재를 삼은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좀 싶어요. 예민한 소재긴 한데. 네네. 맞아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됐는데도 결국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소재를 그걸 택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7점을 드렸고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끝내 사람들은 결국 살아가게 된다. 맞죠. 멋있다. 네, 이제 한 줄 평도 들어봤으니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화의 오프닝에 나왔던 OST죠. 레드wimps 의 타마키 듣고 가겠습니다. あなたが嫌いだったあなたが嫌いだった憎まれ口ばっか叩いて変に背伸びして大人ぶるあなたがあなたさえいなければあなたさえいなければそんなこと一刹那でも考える自分がもっと嫌いだった嫌いだった 지금까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 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물론 오락적인 재미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쁜 그림체의 작화는 덤이고요. 스즈메의 문단 속이 개봉한 첫 주차에 국내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박스오피스 1위, 2위, 3위가 차례대로 스즈메의 문단 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로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질 좋은 한국 영화의 부재 때문이라는 이유로 치부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고 확실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완성도 하나는 정말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주제를 소재로 한 작품이지만 소재 외에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듬뿍 담겨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한번 극장으로 달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피터, 패널의 겨울 다다. 선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